저 사진만 봐도 꽤 급박함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파리. 오늘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한 커뮤니티예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이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가지 마라. 내가 어제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글 하나 때문에 오늘 오후에 서공동에 위치한 서울 신세계 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3,4천 명 시민들이 대피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요, 일반 우리 국민들도 많지만 외국 관광객이 또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시 30여 분쯤에 SNS 글이 올라왔고 그걸 발견한 뒤에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경찰이 1시 40분경에 신고를 접수해서 경찰 특공대, 소방대 함께 출동을 했고요. 4천여 명의 쇼핑객들을 모두 밖으로 대피하게 한 다음에 철저하게 내부에 혹시나 폭발물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했고요.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후 4시쯤에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문제는 1시 47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전혀 영업을 할 수 없었고요. 그렇죠. 이 떼약볕에 4천 명이나 되는 쇼핑객들이 밖에 나와서 대기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고 2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을 했고 지금 현재는 안전하다는 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얼마나 시민들, 그 주변 상인들 혹은 모두 다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보면 군 특공대,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이 돼서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안으로 저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있고 경찰 병력까지 투입됐기 때문에 한 200명이 긴급히 투입됐어요. 2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뉴스를 전해드린 이 중에 신세계백화점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속보를 볼까요? 이 커뮤니티 글을 조사한 결과 거짓으로 확인이 됐다는 게 신세계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안전하게 정상 운영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상황 전파를 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 안전을 위협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신세계 측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속보로 만나봤는데 맞아요. 저 서울 도심을 아예 발칵 뒤집혔던 저 사건인데 허준 변호사님, 거짓말이니까 진짜 다행인데 여기 보면 내가 어제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사실 어제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문을 열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었고 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무일을 갖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는 문을 열지 않은 날인데 월요일이었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허위임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만 대피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백화점 안에 침입해서 설치를 했을 수도 있고 내부자의 소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발물 수색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대피한 인원이 4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신세계백화점을 피해자로 하는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 2시간 정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오늘 하루에 다시 이 백화점에 가는 사람이 평소의 정도만큼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영업이익의 손실로 추산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범인이 잡히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나마 장난이어서 폭발물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폭발성 물건 파열죄 이거는 공공의 위험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발물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발생시켰을 때 성립하는 죄고 만약에 실제로 폭발력이 있는 그래서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라고 하면 폭발물 사용죄로 이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굉장히 강하게 처벌되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 대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고 폭발물을 설치했다 혹은 흉기를 들고
배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안감, 대중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을 때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고요. 또 지금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경찰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백화점 측에 대한 손해배상과 또 별도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범인이 잡히면 아마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뭐 책임을 얼마나 묻든 이 어마어마한 책임 소재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세계도 엄중 경고했으니까 결국 이 특정 커뮤니티에 글 쓴 사람 잡아내는 게 일단 급선무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사례, 그러니까 이준의 사례로 비추어 보면 이 특정 커뮤니티가 이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IP 추적 등을 통해서 글을 쓴 사람들을 특정했던 사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IP 추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적을 통해서 누군지 밝혀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범인이 특정된다고 하면 져야 되는 책임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장난으로라도 이런 허위 게시글 올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대중을 협박하는 허위 글들이 올라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서 특히 이게 대상이 사람이 많은 백화점이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피해가 지금 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할 정도로 2시간 동안 샅샅이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뒤졌지만 다행히 폭발물은 없었는데요. 4천 명의 고객, 4천 명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일단 누가 글을 썼는지부터 쫓아가야 되겠죠. 저희가 준비한 8위였습니다.